안녕하십니까. 김충현 TV에서 회춘 TV와 콩글리시 TV를 운영하는 김충현입니다. 오늘은 회춘 TV의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의 그 제목은 대장암 걸리고 싶나요? 왜 독 뿜는 똥을 아침까지 품고 있나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의문스럽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침 혹은 낮에 변을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한 십몇 년, 한 근 20년 가까이 제 변 습관은 밤 10시 전후로 해서 봅니다. 자기 한두 시간 전쯤에 보통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게 보고 나면은 잘 때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더부룩하지 않고 배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대장이나 이 소장도 이 복부 장기들이 상당히 아마 편안해 할 걸로 저는 밤 사이에 편안할 걸로 또 그래서 잘 쉴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실제로 제가 10몇 년 동안을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제 건강에도 좋은 것 같고 무엇보다도 아주 잠에 있어서 아주 좋은 수면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밤 10시경에 잠자기를 잘했다. 예, 뿐만 아니라 대장암 걸릴 가능성도 적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독분 똥을 과연 아침까지 내 이 대장 속에 품고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가 십몇 년 동안 경험하고 또 관찰을 통해서 제가 얻은 그 직관에 의한 그런 것입니다. 절대 제가 뭐 의학적인 그 소견을 의학적인 어떤 전문 지식이 제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학위가 있거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이제 뭐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조상의 슬기로 해서 제가 건강장수 개념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도를 보시면은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아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제 우리 조상들의 얘기. 그런데 우리 조상들의 그때는 생활이 단순했기 때문에 진짜 이 세 가지만 하면은 장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인들은 아주 복잡한 사회 속에서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받고 있는 그런 현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저는 이 세 가지 요소의 중심에 저는 이 엑서사이즈를 이제 넣은 것입니다. 엑서사이즈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이제 의사들도 상당히 많이 얘기하죠.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생긴 겁니다. 또는 병을 낫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권고하는 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스트레스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바로 이 운동이라고, 엑서사이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은 꼭 어떤 스포츠라기보다는 활운동, 그러니까 가사 일 하는 것도 그것도 이 운동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이제 건강장수 개념도이고요. 예, 9988 탱탱탱하게 이렇게 살아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하기 위한 지금 이제 뭐 최근 한 30년 사이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이 우리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우리 면역 체계에 영향을 우선 끼치고 그 다음에 잠깐 후에 보시겠지만 우리의 주요 장기의 건강에 정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지대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이제 2, 30년 전부터 이제 이렇게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근래 들어와서 더 이것이 아주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마이크로바이옴을 갖다가 적정화하고 다양화하는 방법, 이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바로 이 섬유소와 이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이겁니다. 식물성 화학물질, 식물이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 이것이 이제 섭취를 적정화하고 다양화해야만 우리가 이 장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을 아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겠다. 그러면으로 해서 저희가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또 비단 면역 체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장기들이 뇌로부터 시작해서 이 복부 안에 있는 바로 이 골반 저근육 바로 위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다 건강한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고, 해서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야채 과일, 이제 그러면 이 섬유소하고 이 파이토케미컬을 이걸 이제 적정화하게 다양하게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채 과일 선택 방법,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영양학 박사나 다이어티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색, 맛, 향이 강하고 진하면 됩니다. 이거 고르면은 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좋은 야채 과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야채 과일은 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농업이 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살충제, 아주 점점 더 이 곤충들이 점점 더 내성이 강해져 가지고 점점 이 살충제들이 더 독합니다. 더 독해지고 있습니다. 또 농약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농약과 이 살충제는 독이죠. 그 야채 과일에 묻어 있는 그 독약을 그냥 먹으면은 우리 건강을 해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제거하는 방법으로 제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 야채 과일을 식초물에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좋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식초가 산이고, 또 대부분의 이 바로 독약이 산입니다. 강한 산성. 산과 산이 만나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성소다는 중성입니다. 중성이기 때문에 이 강산의 이 살충제나 이 농약을 중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식초를 쓰지 마시고, 그거는 별로 그냥 맹물에다 씻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가성소다를 쓰면은 정말 그 강한 독성의 그 산성 살충제와 독약, 농약을 이 중화시킴으로 해서 우리 건강에 훨씬 덜 해롭게 만들어준다 하는 걸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장내 미생물이 이 불균형을 이루면은 바로 우리 주요 장기에 아주 악영향을 끼친다.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정말 아주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장내 미생물이죠. 여기에 이 부분이. 이것이 이제 소장에 있고 대장에 가장 많죠. 대장에. 자,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그 똥에 관해서, 변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기 전에 우리 소화관을 조금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제 불러와 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주제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자, 독이 대장에 가득 퍼지게 왜 아침까지 이 독 뿜는 똥을 내 장에다가 품고 있는가? 저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의문스러운 거예요. 참 아주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 대장암에 걸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장암에 걸리고 싶나요?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려면은 저는 가급적이면 자는 시간 전에, 잠들기 전에 뱃속에 있는 이 독소를 품은 그 변을 배출해내고 아주 편안하게 내 내장을, 배를 아주 편안하게 내장도 쉴 수 있도록, 그러면은 저도 수면을 아주 깊게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제목을 갖다가 이제 대장암에 걸리고 싶나요? 감히 이런 제목을 제가 쓰는 겁니다. 정말 학자들도 정말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배변에 관해서 조금 알려고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우리의 그 소화관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불러봤는데, 소화관. 이 소화관은 말이죠, 사실상 몸속에 있지만 우리 체내에 존재하지만 사실상 이 속은 이건 다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것은 다 우리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내에 존재는 하지만 사실상 우리 몸의 일부가 아닌 거라고 얘기할까요? 뭐 이런, 아무튼 이건 체외예요. 근데 이 체외에 바로 이 미생물이 이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그림에서도 보시면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의 국립 암 연구원에서 이제 만든 그 도표인데요.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보면은 암이 대장암 중에서 대장암이 지금은 폐암하고 서로 1, 2위를 다툽니다. 우리 국내의 경우. 근데 세계적으로도 이 대장암이, 그리고 또 굉장히 상위를 차지하죠. 대장암 걸리는 그 발생률이.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지금에 와서는 젊은 사람들까지도 대장암에 이제 많이 걸리는 그런 경우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이 매스컴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대장암 보면은 대장암 부위 중에서 가장 대장암이 많이 걸리는 부위가 어디냐면요. 이게 여기가 시그모이드 컬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거는 이제 직장이죠. 그래서 요 부위가 대장암 요 둘을 합하면은 가장 많이 걸리는 부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위입니다. 이거는 이제 작은 장자에서 이 큰 장자로 이제 변이 이제 들어오면 이제 이게 거꾸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거꾸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 바로 비중이라는 거, 이 자연의 섭리, 그래비티는 이제 무게가 이제 아래로 지구 중심으로 내려가는 거죠. 중심을 떨어뜨리면 떨어지잖아요. 그게 지구 중심을 향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거꾸로 올라가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변이 많이 오랜 시간 머물게 되는 거죠. 오랜 시간 머물면 그만큼 독소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에 독소에 노출되기 때문에 암에 걸릴 가능성이 이 부위가 많은 겁니다. 이 부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위 이제 특히나 이 변 보기 전까지 이 변이 독소를 마구 이제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관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대장암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대변에는 이제 대변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걸 이제 잠깐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변은 제가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챗GPT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얻는데요. 챗GPT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대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했더니 말이죠. 대변 챗GPT 답이, 이제 소화되지 않은 음식, 소화되지 않은 재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바로 지방과 단백질, 이것이 이제 소화되지 않고서 장에 있게 되면 말이죠. 이 단백질과 지방은 부패가 되면 말이죠. 냄새가 지독하고 독이 굉장히 뿜어져 나옵니다. 다른 영양소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관심을 좀 둬야 될 것이 이제 죽은 세포입니다.
죽은 세포 또한 죽은 세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바로 그저 이 단백질과 이제 지방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죠. 그럼 이제 썩으면은 그것이 이제 지독한 독소를 이제 내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폐기물이 있는 거죠. 기타 폐기물에는 이제 이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이것도 바로 지방이죠. 그래서 이 지방, 단백질은 배 안에서 썩으면서 상당히 많은 독소를 뿜어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전반적인 이제 건강 상태에 이제 아무튼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대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대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이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장의 단면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장의 구조가 어떻게 생겨 있는가를 봐야 이 대장암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지 대략적으로 우리가 아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에 아니면 또 작은 창자에 큰 창자와 작은 창자의 그 단면도를 이제 단면도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대장 근육은 사실상 어떤 것이냐면요. 대장의 근육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그 대장은 이건데 여기에 이 부분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게 대장 이제 대장이죠. 이렇게 동그랗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것은 말이죠. 점액 같은 거예요. 이 근육을 보호하기 위한 점액. 이렇게 돼 있고, 이 근육의 이제 속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이 핏줄이 이제 이렇게 여기에 다 이제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이 림프관도 이제 있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영양분이 이제 이렇게 이 혈류를 타고서 이제 간으로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대장에서 음식물 그 영양분을 섭취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내는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메sen테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게 모든 우리의 장기를 다 이렇게 제 위치에 있게끔 해주기도 하면서 그 메sen테리 그 안에 바로 이 혈관이 있기 때문에 그 혈관을 통해서 이제 음식물이나 이런 것이 다 이제 흡수되어 가지고서 간으로 간다.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점액이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뭐 약하죠. 그리고 또 근육에 3가지 종류의 근육이 있어요. 우리 뼈에 달라붙어 있는 근육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심장 근육은 비교적 이 근육보다는 훨씬 더 강하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뭐 곱창 보시면은 이제 곱창 그 물렁물렁 하잖아요. 익히기 전까지는 딱딱하지 않잖아요. 물렁물렁하죠. 약해요. 그러니까 근육이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이 바로 이 위, 또 소장, 대장의 이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근육이에요. 이제 근육 모양도 이제 한번 이제 보시도록 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점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점액이니까 떨어져 나오죠. 자꾸 떨어져 나와요. 점액이 뭐냐면 우리 입에서부터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소화 기관에 이제 다 이제 그 안에 그 기관을 싸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음식물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식물이 이제 흡수가 되어 가지고 혈관으로 이제 들어가서 간으로 이제 간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전에 지금 메sen테리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뭐냐면 이게 바로 이 메sen테리라고 하는 것이 다 이런 것이 다 이게 메sen테리예요. 이런 것이 메sen테리입니다. 이것이 이 바로 창자를 주 위치에 이렇게 있게끔. 저도 이제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우리 작은 창자가 그 위치에 공간에 떠 있나? 중간에. 거기에 더구나 이제 뭐 음식물이 들어가고 그러면 무거워질 텐데 그것이 어떻게 약간 좀 처지긴 하겠지만 어떻게 그래도 그 위치에 있나 궁금했었는데 거기에 바로 메sen테리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메sen테리라는 것이 이제 이 근막처럼 생겨가지고
이 근막하고 리가먼트, 그러니까 패시아하고 리가먼트하고가 이제 우리 장기의 그 위치를 말이죠. 이 제 위치에 이렇게 자리하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메sen테리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있고, 예, 그러하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장기 이제에서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저 작은 창자들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큰 창자고 여기가 직장이고, 예, 여기도 이제 이 큰 창자, 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간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 췌장이 있고, 예. 자, 이제 그 대장의 그 단면도에서 보셨지만, 이제 여기 이제 대장이,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이제 단면도이죠.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근육이에요. 예, 실제로 이 장이고, 이 부분이 실제로 장이고, 여기에 이제 요 하얀 부분은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전부 다 그 점막이 이제 있는 거죠. 점막이 윤활유 역할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보호하는 역할도 이제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점막 점액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근육인 것이죠. 이게 근육인데, 이 근육을 이제 보시면은, 자, 이것이 이제 심장 근육이에요. 심장 근육은 상당히 좀 단단하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뼈에 붙어 있는, 예, 그 근육도 단단하죠. 예, 그런데 자, 이 구조를 보시면은요, 얘는 이게 소위 soft muscle이에요. 예, 얘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근육에 딱딱 떨어져 있는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상당히 부드럽고 아주 연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면할 때는 모든 긴장이 다 풀리는 거예요. 긴장이 다 풀리면 어떻게 되냐? 자, 이 근육이 말이죠. 긴장할 때는, 깨어 있을 때는 긴장하기 때문에 이게 딱 서로 맞물려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렇지만 수면할 때는 풀어지는 겁니다. 이 근육이. 긴장이 풀리는 거죠. 긴장이 풀리면 바로 이런 사이로 독소가 들어갈 소지가 상당히 많은 거죠. 예,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용종이 되는 거죠. 용종이.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되고, 이것이 이제 악성이면은 바로 악성 종양이면은 이것이 바로 암이 되는 것이죠. 대장암. 예, 작은 창자에는 별로 그렇게 암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장에 많은 이유는 왜냐하면 오랜 시간, 가장 오랫동안 작은 창자에서 변보다도 이 큰 창자에서의 변이 더 오랫동안 이 뜨거운 뱃속에 37도 되는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독이 많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대장에 암이 생기는 것이지 작은 창자에는 암이 덜 생기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감히 자, 대장암 걸리고 싶나요? 왜 그러면 싫죠. 대장암 누가 걸리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 독이 뿜어져 나오는 똥을 밤새도록 우리가 이 뱃속에 품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것이 대장암의 원인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20년 가까이부터 제가 변을 이제 밤에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과연 아침까지 가지고 있는 게 현명한 건지, 아니면 밤에 변을 보아서 좀 비워주는 것이, 독소를 좀 내뿜는 것이, 내버리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변에는 말이죠, 어떤 독소가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음식물에 대해서 이제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과일과 채소의 구성 속에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섬유소하고 이제 이 식물 영양소라고 여기 이제 챗GPT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로 파이토케미컬이에요. 네? 네, 파이토케미컬. 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진한 색, 진한 맛, 또 향. 예, 이런 것이 바로 이것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체내 미생물에게 대단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 체계가 강해지고 또 우리의 모든 장기들이 강하게 원활하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뭐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중요한 것은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이거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으면은 우리 몸은 진짜 쓰러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과일과 채소는 이제 저러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먹는 것이 이제 고기류인데 고기류 참 맛있죠. 그런데 이 고기류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기류 보면은 말이죠. 고기류에는 뭐가 아주 독소를 굉장히 강하게 뿜는가 하면은 이겁니다. 단백질하고 지방입니다. 예, 단백질하고 지방은 이 콩류에도 단백질하고 지방이 있어요. 예, 야채 과일에는 아주 거진 없지만 이 콩류에는 단백질하고 지방이 많아요. 예, 그런데 콩류는 식물성이죠. 식물성에 있는 단백질 지방과 이 동물성 단백질 지방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류가 신 것은 좀 먹어도 그렇게 크게 탈이 안 나지만 고기에 있는 단백질이나 지방이 상한 걸 먹게 되면은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죠. 건강상에. 예, 그래서 얘네들은 뱃속에 들어가면은 뱃속에서 가장 아주 강한 독소를 뿜어내는 것이 바로 얘 둘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이것이 이제 빨리 빠져나가야 정말 대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적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변을 봐야 된다. 아침까지 기다리면 대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지금 이제 이 음식들을 유효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 보관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유통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바로 이제 가공 방법하고 이제 이 추가 물질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게 바로 이제 방부제 또 아니면은 어떤 맛을 내기 위한 화학 조미료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넣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우리 체내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이제 잘못 간으로 가면은 이제 간이 굉장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이것이 이제 이 장내에 들어가서 장에서 뮤커스를 점액을 뚫고 또 느슨한 우리의 부드러운 이 대장, 소장의 근육을 뚫고서 이제 혈류로 거꾸로 이제 이게 간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독소가 간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간에 부담을 주고 하면은 이제 간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레벨을 이제 꼭 이 레벨을 이제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부제가 없는지 이런 등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우리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고기류가 가급적이면 먹지 말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 장 속에 들어가면 강한 독소를 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기류를 가급적이면은 적게 너무 많이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먹는 중에서 이제 콩류가 있죠. 예. 이게 이제 이 그레인은 이제 우리 쌀인데
쌀에 이 왕겨와 껍질을 다 벗겨내면 그 섬유소를 다 벗겨놓는 거기 때문에 소위 이 밀가루도 마찬가지죠. 백색 밀가루 먹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섬유소가 없기 때문에. 섬유소는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섬유소를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내 미생물 먹이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건강함과 또 좀 많은 양, 또 적정한 양, 또 그 다음에 이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섬유소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일차적으로 내가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장내 미생물이 그걸 먹어서 건강해지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차적으로 이 면역력이 강해지고, 또 장기들이 강해지고, 그래서 이제 제 건강에 도움되는 거죠. 2차적인 이유로 우리가 섬유질을 먹는 거죠. 식이섬유를. 자, 그런데 이제 콩류에 단백질이 있고, 여기에 보면 지방이 좀 있습니다. 이 지방이 이렇게. 근데 이것들은 비교적 이 장내에서 아주 독소를 이렇게 고기류의 동물성 지방이나 단백질처럼 강한 독소를 내뿜지 않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덜 해로운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콩류의 그 단백질과 지방을 자꾸 권하는 거죠. 예. 제가 먹는 곡류와 콩류를 소개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색 중에서 가장 진한 색이 뭐냐면 검정색이죠. 검정색. 그래서 검정 렌틸 콩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치아씨드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치아씨드. 검정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치아씨드에 좋은 것은 다른 것들도 다 이 섬유소는 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예, 그런데 치아씨드가 좋은 이유는 검정색이기 때문에 바로 파이토케미컬, 그 식물성 좋은 화학 물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권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여기 칡피가 있고, 여기 이거는 강황입니다. 강황, 향도 강하고, 그 다음에 또 맛도 강하죠. 색도 또 아주 강하죠. 예. 검정색도 강하지만 이 강황의 색깔도 얼마나 강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검정 강낭콩. 이 콩 껍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곡류도 마찬가지이고, 이 콩류도 마찬가지로 이 껍질이 정말 그 섬유소가 이 우리 장내 미생물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껍질채 먹어야 되는 거죠. 예, 과일도 껍질채 먹어야 가급적이면 그래야 좋은 것이고, 예, 그건 왜냐하면 껍질이 색깔이 진하잖아요. 그리고 껍질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 케미컬이 많이 나와서 있는 거죠. 과일 껍질에도. 예. 그 다음에 보면은 검정 찰현미. 예. 이런 것을 먹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파이토케미컬이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식물성 화학 물질을 많이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내 장내 미생물이 보다 더 다양해지고, 또 강해지고, 많아지고, 예. 이렇게 되는 해서 제 면역세포가 강해지고, 또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주요 장기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먹는 방법은 말이죠, 여기에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미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 어떤 사람, 심지어는 이렇게까지도 얘기해요. 90% 이상이 현미를 잘못 먹어서 독을 먹고 있다. 마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현미를 먹는 방법은 우리가 그 백미에 흰 쌀밥에 아주 젖어 있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 장이,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현미를 먹었던 사람들은 좀 거부 반응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이 현미나 이런 콩 종류는 일단 물을 불릴 때 말이죠, 한 서너 시간 정도 불려야 됩니다. 예, 불리는데
또 물도 밥을 할 때는 이 백미로 밥을 할 때보다 예를 들어서 10컵을 정도 밥을 한다고 그러면은 물을 백미 할 때보다 한두 컵 이상을 더 줘야 됩니다. 더 넣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먹으면은 그렇게 문제가 생길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만약에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그때는 양을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처음에 양을 줄이고. 그러니까 이 현미를 먹는 건 절대로 독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은 것이지. 다만 먹는 방법을 조금만 그렇게 하면은 독약이 독약입니까? 보약이 되는 겁니다. 보약이. 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좀 뭔가 이제 임팩트를 주기 위한 그런 방법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그렇게 세 가지로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됩니다. 자, 뭐냐면, 물을 3시간 정도 불려야 된다. 그 다음에 물을 또, 흰밥 할 때보다 2컵 정도 더 줘야 된다. 10컵 정도 양을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셋째는, 처음엔, 뭔가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싶으면은, 그때는 양을 조금씩 해서, 한 일주일간 먹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조금 늘려서, 또 그 다음에 일주일간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약이 됩니다. 흰쌀밥은 뭐라고 그래요? 300을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3가지 흰 것. 예? 밀가루, 흰 밀가루, 흰쌀밥, 또 흰설탕. 예? 이것은 독약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독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현미나 이런 것들은 말이죠. 독이 될 수가 없어요. 보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챗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뭐냐면, 대변을 언제 봐야 좋은가? 그런데 챗GPT는 말이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는 large language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무슨 박사나 이런 분들이 쓴 글, 그런 논문,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얘는 다 추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밤에 변을 보라 하는 얘기가 있었더라면 얘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챗GPT가 밤에 보라고 안 그래요. 뭐냐면 여기 보시지만,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 대부분 다 본다 이거예요. 대변을. 예? 예. 그것이 습관화된 거예요. 왜 습관화됐는가 제가 이제 미로 짐작하건대는, 우리 조상들이 불이 없을 때, 제대로 된 집이 아니고 할 때, 동굴 속에 살 때, 이제 그때 보면은 밤에 저녁 먹고 나서 이제 변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가지를 못해요. 그죠? 맹수가 있기 때문에 잡아먹히니까.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아먹혔겠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 습관이 쭉 이어져 오니까 진짜 이 전기가 나오기 전, 아니면 가스 등이 나오기 전, 촛불 나오기 전, 이럴 때까지는 우리 사람들이 밤에 변을 보지 못했을 거라고요. 무서우니까, 밤 자체가 무서우니까. 예.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밤이 무서울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밤에 변을 보지 않고 아침까지 이 독이 들어있는 이 똥을 내 뱃속에 품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대장암 걸리고 싶은가? 제가 묻는 이유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러고 이제 몸의 내부 시계가 생체 리듬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책을 가졌어요. 이 생체 시계라는 건 바디 클락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용어가 또 있기도 해요. 예.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책은 이 동양의학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쓴 영문책이에요. 영자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대장은 5시에서 7시 사이가 활발하대요. 위는 그 다음에 9시 정도에 활발하대요. 이 거꾸로예요. 그 다음에 또 작은 창자는 말이죠. 대장하고 정반대에 가까운 13시, 오후 1시 때 활발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현대인은 복잡한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아주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의 우리 신체의 기능하고 지금 현재 신체 기능의 이 적응도가 많이 달라졌을 걸로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챗GPT는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해줘요. 밤이라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학자도 밤에 배변을 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좋다 하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글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예, 근데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밤에 보면은 좋겠다 하는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드리는 거지만 이제 판단은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하시면 이제 되는 거죠. 예, 밤에 보면은 아주 이 모든 신체 기관이 특히 이 장 내부가 아주 편안하게 예? 이렇게 진짜 긴장을 풀고 편안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나 또한 숙면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이 운동을 안 하니까, 덜 하니까. 예? 예. 그리고 독소가 안 나오니까 대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암에 걸리고 싶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제가 이제 던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장이 오랜 기간 이제 머물면 어떤 이제 악영향이 있는가 하는 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다 말씀드린 얘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장이 이제 오래 있게 되면 이제 변비가 생기죠. 변비가 생기면 용종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독이 이제 독소가 이제 뿜어져 나오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독소 흡수.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혈류로 다시 흡수된다 이거예요. 그 메잔테리에 있는 그 장감막에 있는 그 혈관을 통해서 이게 다시 독소가 흡수된다 이거예요. 간으로. 간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에 부담이 생겨서 간이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간경화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간암이 될 수 있지만 그 전에 이 혈류로 다시 흡수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이 대장 그 근육에 용종이 생기는 원인이 되어가지고 아까 이제 그 사진에서 보듯이 그림에서 보듯이 그러면 이제 용종이 생기면은 그것이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균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세균 이런 것도 보면은 이게 이 지방과 단백질인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죽으면은 안에서 이제 이제 썩고, 예, 그렇게 해서 독을 발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장에 머무르면 정말 상당히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침에까지 독이 있는 똥을 내가 품고 있을 게 아니고 자기 한두 시간 전에 이걸 배변을 해버리면은 독소가 나가니까 내가 그만큼 편안하게 내 장기도 편안하게 그러면 숙면을 취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저는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의료인이 아니고 해서 이 조항을 좀 잘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부족함이 많은데 여러분께서 항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제가 진행한 이 방송이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은 주위의 친구나 또 가족 친지에게도 알려줘서 우리 가족 친지 또 친구들이 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5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좋아요, 구독 이것도 좀 눌러주시면은 앞으로 이제 보다 더 아마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하고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충현이었습니다.